재산 분할 가처분 있잖아요. 점 하나에 님이 남이 되고 남이 님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물건도 종종 경매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재산 분할과 관련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 분할 청구권이거든요. 이랬을 경우는 경매가 나왔다 하더라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경매 취하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지요. 네, 119강 2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본 사건도 보니까 경매 진행 중에 가처분이 말소가 되었습니다.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소유자 A에서 소유자 B로 소유권 넘어가니까 C라는 사람이 B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니까 아마도 이게 말소하라는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강제 경매 신청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지금 제가 화면에서 자료에서 보면요, 뭐 선을 하나 쭉 꺼가지고 권리들 어떤 그 발생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권리 분석하시면요, 아주 간단하게 끝나버려요. 그죠? 선 하나 쭉 꺾고 봐가지고 어떤 권리들이 발생된 순서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만 하시게 되면, 그죠? 하시다 보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빨리 드러날 수 있다는 거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D라는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하니까 이 C 가처분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해제로 말소되고 이 본 사건의 1차 매각기일이 언제다? 2013년 7월 31일인데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취하돼 버렸어.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해제로 말소돼서 이게 죽어버렸잖아요.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이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보니까 가처분은 살아있네. 이건 해제로 말소되었는데 근데 이랬을 경우 이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우리 일부 방송에서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해제가 되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눈으로 확인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하신 상태에서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건 관련된 나의 사건 검색입니다. 이게 취하됐기 때문에 제가 등기부등본을 일부러 발급을 안 받았습니다. 원래 소유자 명의는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해제 내용, 이거 항상 읽어보시란 말이죠. 해제 내용. 해제 내용을 딱 보시니까 2012년 11월 30날 해제되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는 살아있다. 근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상에서 검색해 보니까 해제되었다. 그럼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 등기만 조용히 정리해버리면 끝난다. 그때 등기 정리할 적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말소 대상이 된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아마 입찰 참여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면서요.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재산 분할 가처분 있잖아요. 점 하나에 님이 남이 되고 남이 님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물건도 이제 종종 경매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마 이런 경우는 지금 뭡니까? 재산 분할과 관련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 분할 청구권이거든요. 이랬을 경우는 이게 경매가 나왔다 하더라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경매 취하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뭐냐면 이제 그냥 빠이빠이 하자 말이죠. 경매를 퉁쳐버리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 분할 가처분도 보면요. 이것도 이 대구 사건인데 전체를 펼쳐놓고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직권말소 해놨잖아요. 종류가요. 직권말소가 있고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된 게 있고 또 제가 언젠가 보니까 이 소위 특별매각 조건에 해가지고요. 그건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특별매각 조건에 의해서 이 가처분 있잖아요. 이게 이혼에 기한 재산 분할 청구권입니다. 특별매각 조건에서 이 가처분은 소멸한데 인수가 된다는 그런 사건도 아마 본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 보십시오. 이분이 남편입니다. 이분이 부인이에요, 부인. 잘 살다가 이제 빠이빠이 헤어진단 말이죠, 그죠? 이랬을 적에 남편이 이 양반이 지도로 말 안 듣는다 그러면 헤어지는 마당에 말이지 부인도 냉철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가처분을 해놓고 나서 다음 B 2분이 강제격리 신청을 하는데 이게 A 2분이 말이지 가처분된 그 다음날 저당권을 설정했더라고. 그런데 이게 저당권의 효력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가처분을 했다면 가처분 등기된 그 뒤에 뭐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기하지 말아라. 또 나가서 이런 건저당권 같은 경우는 B 그 가처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우선 변제권 주장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는 없다. 근데 보시니까 B가 이제 강제경매, B 이 부인입니다. 부인이 가처분에 의해서 강제경매 신청을 딱 했단 말이죠. 그죠? 강제경매 신청하니까 갑이라는 분이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고 B 가처분은 말소될 때 같은 날짜입니다. 소위 따닥. 그러니까 왜냐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 사람이 가처분을 왜 했냐 이거지. 그러니까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뭐 법원에서 이제 어떤 이혼에 기한하니까 뭐 판결이 났을 거 아닙니까? 뭐 5대5로 한다든지 6대4로 한다든지 이런 비율별로 해가지고 나는 판결이 났으니까 그 판결에서 강제경매 신청했단 말이죠. 그럼 뭐 결과는 좀 뭐다? 이게 가처분 목적 달성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달성을 했다는 목적 달성한 거 아닙니까? 목적 달성했기 때문에 가처분은 직권에 의한 말소사항이 되지 않느냐. 대구 지방법원에서 아마 그렇게 봤던 모양입니다. 근데 어떤 사건 보면요.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되더라.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굳이 따진단 말이죠. 굳이 따진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말소기준 권리 뭐 건전항권을 보자 이거죠. 건전항권 보는데 가처분이 앞에 있으니까 이거는 경매 진행할 당시 가처분은 안 죽었어요. 예, 안 죽었으니까 갑이라는 사람 낙찰 받고 나서 소유권 이전할 적에 가처분이 말소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상태에서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 보니까 요거보다 앞에 있으니까 이게 소멸한데 인수다 인수. 이 인수는 인수인데 이게 권리가요. 낙찰 받고 나서 어떤 권리가 인수된다니까 이게 100% 낙찰자한테 덤탱이 쓰여지는 그런 권리가 있는 반면에 그냥 형식적으로 인수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말소는 뭐 봐가지고 나중에 경매 절차 바깥에서 당신들끼리 알아가지고 뭐 서류를 받아서 말소를 하든지 말든지 이게 뭐냐면 당신들이 알아서 그런 게 해제 그죠? 그러니까 어떤 법원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가 되는 경우 있고 대구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일단 먼저 앞에 가처분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소시켜줬던 것은 아마도 그 대구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거기 담당 경매회장님들은 좀 상당히 좀 진보적이지 않느냐. 어차피 목적 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이선화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말소시킨다. 근데 혹시 또 제가 또 이런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물건 낙찰을 받으신단 말이죠. 그죠? 낙찰 받게 되면은 긴가민가 하는 거야. 봐가지고 어쨌든 봐가지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앞서 가처분 등기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사실은 우리가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가지고는요. 말소기준 권리가 있다 이거죠. 이 별표가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앞서 어떤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가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떡하니 설정되어 있다 이거죠. 지상권이. 근데 요 지상권자도 A고 말소기준 권리 저당권도 그건 A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원리가 통상적으로 보십시다. 지상권을 설정한다 그러면요. A가 먼저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지상권을 설정한단 말이죠. 이게 저당권, 지상권 전부 다 부동산 등기부 얼구상에 표시되잖아요. 그죠? 동구니까 순위번호입니다. 그럼 저당권이 1순위, 지상권이 2순위가 돼요. 근데 이거 보니 이게 거꾸로 됐잖아요. 지상권이 1순위, 저당권이 2순위가 돼버린다고. 이런 경우는 뭐냐, 이게. 요때 이 지상권 설정할 때 이미 그 전에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러나서 나중에 저당권 말소해버렸어. 근데 지상권 말소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게 지상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상권이 선순위로 떡하는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요 A 저당권자가 이렇게 담보권 신청해서 경매 신청했단 말이죠. 경매 신청했을 적에 담당 법원의 공무원님께서 너무나도 타이트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 그럼 어떡한다? 말소기준 권리 저당권 이거지? 요 저당권보다 요 지상권, 요거 봐라. 먼저 되어 있으니 이것은 우리 법원의 직권에 의한 말소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게 실제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지상권 파트 가가지고 이런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우리 법원의 직권에 의한 말소사항이 아니고 당신들끼리 협의해서 말소를 하든지 말든지 하시오 해가지고 말소를 안 시켜주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단 말이죠. 이게 이런 지상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지상권이다. 그러면요 이 물건에 대해서
만약 B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는단 말이죠. 그죠? B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은 그 뒤에 지상권자, 이거 찾아가가지고 지상권 말소 관련된 서류 접어봐야 했을 적에 A 입장에 이 사람이 자기네들이 담보권 실행해서 경매 신청했는데 자기 채권에 걸쳐냈다 해서 못한 상태에서 B라는 사람이 말이지 들러 와가지고 지상권 말소 서류를 달라고 그러니까 A가 열 받습니까? 열 안 받습니까? 열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협조 안 해줘. 그럼 B는 어떻게 한다더라, 이게. 지상권 말소 관련된 소송 제기해서요. 소송 절차상에 있어서 판결문 가지고 지상권을 말소시키는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나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이게 소위 말소기준 권리네 치자 이거죠. 그러면 앞에 그 가처분이 있으니까 그럼 법원에서 봤을 때 말소기준 권리도 먼저 앞서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그 직권 말소 사항이 아니야. 우리가 타치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친 척하고 솔직히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원 경우는요.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냥 목소리 큰 놈이 이겨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막 들이밀어버리자 이거죠. 그죠? 너무나 막 그냥 법원 경매 투자 활동을 하면 있어가지고요. 1-1은 뭐지? 2. 그런 사람들 경매 투자 잘 못해요. 1-1은 뭐야? 100이 될 수도 있다. 100도 될 수도 있고 200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하시는데 그럼 나 낙찰받고 이분 낙찰받았잖아. 낙찰받고 나서 이때 뭐 대금 납부한다면 대금 납부하면서 법원에도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거든요. 담당 경매계에다가. 그때 말소할 목록상에다가 미친 척은 아니지. 이건 목적 달성 다 했으니까 비록 선순위 가처분일지라도 말소할 목록에다 집어넣어줘요.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접수해봐요. 해가지고 법원에서 말소시킬 정도면 좋고 지상권도 마찬가지라고 보십니다. 이 낙찰 받아가지고 저기 담당 경매에게 뭡니까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할 적에 이 선순위 일지라도 이거 지상권을 말소할 목록상에 집어넣어가지고 해서 유야무야 아무 소리 안 하면 말소되면 끝나는 것이죠. 좀 그래 봐요. 이게 왜냐면 이게 이런 지상권에 효력이 없다 이거죠. 효력이 없는데 A라는 사람은 나중에 말하더니 이게 내 지상권은 왜 내 걸 주겠냐 다시 되살려내라 라고 이렇게 미는 곰팅같이 이런 짓거리 하는 그 A는 없을 것이다. 왜냐면 이거 어차피 허당인데 그죠?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일단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보시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근데 가지고 소위 미친 척하고 이 가처분 이거 말소할 목록속에 집어넣어 버렸는데 보니까 담당 경매계장이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딱 5마디 하면 되잖아요. 미안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몰라서 그렇다는 내가 어쩔 거야. 내가 법원을 모독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경매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딱 5마디만 잘하면 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충성. 이렇게 하시면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이게 법원 경매는 너무 이렇게 쫄면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설설 해가지고. 그죠? 아님 말고.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되는 것이지. 너무 타이트하게 말이지. 배당표 작성한다고 말이지. 온 밤새도록 공부하고, 그 말을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 계세요. 봐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서점, 큰 서점 가보니까 이따만하게 두껍더라고, 책이. 배당표 관련된 책이더라고요. 와, 그거 보니까요. 한 몇 페이지 보다가 접어버렸어요. 왜? 제가 경매계장 할 것도 아닌데, 경매 투자가 돈만 벌면 될 게 때문에 내가 말하고 머리 아프게 말이 계산기 두들가면서 배당표 작성합니까? 맞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것만 딱 잡고 있으면 내가 끝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말씀 드리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직권 말소된 건데, 또 등기부등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등기부등본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보면, 이번에 색깔을 뭘로 해볼까요? 파란 걸로 하죠. 가처분되어 있네요. 이분이 이혼에 기한 재산분할, 이분이 남편이고 이분이 부인이에요. 그죠? 99년도에 소유권 이전에 사시다가 2008년도니까 한 10년 후에 그냥 아이고, 어지간하면 부부싸움, 저도 부부싸움 해요. 지금 제 나이 60 넘었으면 불구하고. 그런데 참 남자들 져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와이프 뭐라 하면 오케이. 남자 속이 편해요. 자, 또 쓸데없는 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에 누가 했는데 이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분이. 예?
이혼에 기한 재산분할 청구해가지고, 그럼 아마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야, 알았어. 해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내놔가지고 그냥 법원에서 뭐 5대5 했지. 그러면 이제 경비배고 5대5로 나눠 가지자. 이런 식으로 협조했으면 경매까지 안 왔겠지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아마 이분이 협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매까지 들어왔다. 이게 가처분의 순위번호가 3번입니다. 순위번호 3번. 3번 가처분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밑에 하나 더 딱 숨어 있었네. 3번 가처분이네요. 3번 가처분은 등기 말소되어 있는데, 이게 등기부등본도 이상해요. 봐가지고. 본건 분명히 강제경매죠. 그죠? 강제경매 개시결정인데, 이게 왜 임의라는 거죠? 여기 자료에 보면 강제경매 이렇게 표시하죠. 이게 등기부등본상에서도 보면은, 이 등기가 좀 제대로 잘 안 되는 그런 경우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지분경매 관련해가지고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이 가처분 등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 그분 이름 홍길동이라 그러면요, 부동산 등기등본상 홍길동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보니까 홍길 요거만 표시됐더라고. 뒤에 글자는 없어요. 그러나서 주민등록번호 똑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기부등본 자체도 보니까 조금 틀리게 기입등기 되더라. 이런 경우 뭐 정정등기를 뭐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하고요. 어쨌든 봐가지고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그죠?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이게 이제 임의가 아니고 강제겠지,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말소됐다. 직권 말소입니다. 이게 직권 말소됐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니까요, 이 사건 해제로 말소돼. 이건 아마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말이죠. 제가 이런 그 직권 말소 하고 해제로 말소된 유형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뭐 이혼을 이유로 해가지고 재산분할 청구 이런 가처분이 들어왔다 했을 적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선순위로 가처분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그 가처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단 말이죠. 그죠? 왜냐면 상대방이 말을 협조를 안 하니까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네들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런데 보니까 선순위로 되어 있다 하더라는데 그 사람이 경매 신청했네. 그럼 목적 달성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법원마다 조금씩 보는 게 조금 틀리지 않겠느냐. 어떤 법원은 우리 조금 전에 어디 겁니까? 대구인가요? 대구? 잠깐만요. 대구네, 대구. 대구 법원 같은 경우는 직권 말소시켜주고, 근데 이 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해제로 말소니까 협의 말소입니다. 대체 권리가 말소, 그러니까 낙찰된 그 이후에 등기부등본상의 어떤 권리 관계를 정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요, 권리를 말소를 시켜야 되는 말소. 잠깐만요. 분필 색깔 또 바꿀게요. 말소 시켜야 되는데, 이 말소 방법이 직권 말소 하고 협의 말소. 직권 말소는 우리가 낙찰받고 나서 이제 소유권이 촉탁 등기서 상에 말소할 목록, 그게 직권 말소예요. 근데 협의 말소는 뭐다 와가지고 법원과 관계없어요. 당신들끼리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해제로 말소됐는데 이 사건도 전체적으로 펼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A가 소유자입니다. B가 가처분했어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채권입니다. 아마도 A와 B는 부부지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항상 이렇게 돼요. 부인들이 강제경매 신청하더라고. 근데 이 남편이 협조를 잘 안 해줬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우리 조금 전에 또 이 대구 사건하고 똑같아요. 남편이 있고 부인이 가처분하고 부인이 강제경매 집어넣고, 어쨌든 여기 강제경매 굳이 따진다면 강제경매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이거보다도 먼저 앞서 가처분이 됐다고. 그럼 뭐예요? 어쨌든 인수가 되는 거예요. 안 없어져. 근데 인수는 인수인데 어떻게 형식적으로는 인수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허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갑이 낙찰을 받고 나서 B 가처분은 해제로 말소됐답니다. 근데 이건 아마도 제가 볼 적에는 해제로 말소됐다 그러니까 무슨 소송 절차를 밟았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보십시오. 갑이 낙찰 받아가지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 2009년 12월 10일이잖아요. 근데
이 B 가처분이 말소된 게 언제나 이게 그 다음에 2010년 1월 14일입니다.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가처분이 말소됐거든요. 이런 걸 미루어 봐가지고 제가 볼 적에는 갑이 B한테 찾아가가지고 가처분 말소 관련된 서류를 받았지 않겠느냐. 그 전 단계로 선순위로 비록 가처분이 돼 있다 손치더라도 또 말씀드립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 해보셔가지고 아님 말고 이 너무나 무책임한 표현입니까? 무책임한 표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기 내가 주거용 부동산 낙찰을 받았는데 그 사는 임차인이 보니까 분명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명의 신청, 실제 그런 사례가 옛날에 하나 있었습니다. 인도명의 신청을 작성한 인도명의 신청하는데 A4 용지를 한 10대 장 정도 작성해서 그분 가져오셨더라고. 이 사람 명도 대상, 대항력이 있으니까 인도명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는 해본대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계장님한테 되게 요거도 먹었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런데 그냥 해보는 게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적으로 있잖아요. 경매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이거 접근한다. 답답한 것 같아 봐가지고. 네? 책은 책이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한마디로 거꾸로 생각해보지. 생각해보자,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툭툭 건드렸을 적에, 그러니까 아마 내가 이제 법원을 건드리는 게 아닙니까? 그죠? 법원을 건드렸을 적에 과연 법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응이 올 것인가.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아마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된 거 있잖아요. 그죠? 세무서나 이런 데 전화하면, 이게 무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안 가르쳐 준대. 아예 처음부터 본인이 안 가르쳐 준대 해가지고 아예 전화조차도 해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거 답답한 거 아닙니까? 최근에 네이버 카페 회원이에요. 이분이 저랑 통화하면서, 세무서 전화하니까, 엄청 자세하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던데요. 세목과 세액이 얼마고 이건 당해서가 아니고 일본 조선도 법정기일이 언제다. 여기까지 다 이야기 다 해주더래요. 근데 이런 걸 실제 우리는 경매인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 되어 있다 했을 적에 그 조세 채권에 대해서 우리는 접근하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접근합니까? 세무서에서 안 가르쳐 준다면 법원에서 연락만 시켜주죠. 그죠? 그럼 유일하게 뭐다 봐가지고 조세 체납에 따른 채권액과 세목이 뭐냐, 그거는 세무서에다 직접 전화해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그건 무슨, 개인정보 보호에서 안 가르쳐 준대.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냥 해봐요, 그냥. 무조건 막 전화 누르고 하면 해보시라니까. 정 안 되면 저는, 정보 공개 이런 쪽도 한번 제가 나중에 활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정보 공개 대상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건 해봐야죠,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 건도 지금 이거는 이제 등기부등본장 잠깐 보여드릴게요. 등기부등본장 보여드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소유권 이전 매매로 되어 있고요. 이분이 남편이잖아요. 이분이 부인이에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 채권입니다. 가처분 3번입니다. 가처분 하셨어요. 그동안 잘 살아오셨는데 그냥 만약에 막 그냥 남편분이 사업하신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 갑구상에 가압류가 막 덕지 붙어 있고 압류도 막 들어와 있잖아요. 깨끗해요. 순위번 3번이란 말이죠. 이 상태에서 자, 또 보시니까 부인이 이제 강제경매 신청을 했고, 이분이 또 경매로, 강제경매로 이제 낙찰 받았잖아요. 소유권 이전했거든요. 언제? 2009년 12월 10일 날 등기했어요. 12월 4일 날 대금 납부하고. 근데 3번 가처분 등기가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됐다, 이거죠. 말소된데 등기는 언제? 2010년 1월 14일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채 한 달이 소요가
안 됐다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고, 이것도 저 등기부등본 한번 저 경매정보지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봐가지고 잠깐만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중앙에 2009 타경에 19308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밑에 권리관계를 잠깐 보죠. 권리관계를 잠깐 보시니까 이분이 남편이고 이분이 부인이에요. 현재 가처분을 하였고 뭐 간단하죠, 그죠? 이제 부인이 이렇게 경매 신청했고, 여기에서 인수라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인수라는 것은 이런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강제경매 요것이 하나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소멸 기준 나와 있으니까 이거보다 어쨌든 빠르니까 인수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인수가 된다 해가지고요, 이 말 그대로 진짜 진성, 진짜가 있어. 진짜 이 골치 아파. 근데 이 허당이 허당이 있잖아요. 껍데기. 이런 가처분은 껍데기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에 또 잠깐만요. 제가 이것도 저 안산인데 지금 시간이 좀 됐는데요. 이것도 해제로 이거 제가 전체로 보여드릴게요. 전체로 보여드리니까 여기 보시면은 소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B가 전입신고해서 전세보증금 2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가처분은 했는데 A 재산 분할 청구권이에요. A와 C 간에 있어 부부였는데 남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상태에서 C가 자기 걸 가져와 버렸어요. 청해로 원인을 해가지고. 응? 자, 그러면 가처분을 한 목적이 뭐다 이거지? 이 부동산 경매 신청해가지고 말 안 되면 재산 쪼개다 이거지. 쪼개다. 그런데 지가 다 가져와 버렸잖아. 지가 다 가져왔다면 당연히 가처분 이건 더 이상 쓸모가 없잖아요. 한마디 쓸모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C 입장에서 봐가지고 가처분 이걸 죽여버리면은 C가 불리하냐 불리하지 않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근데 C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걸 죽인다 할지라도 이거 자기 집이잖아. 자기 집. 그럼 이걸 죽인다 할지라도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C 가처분은요, 갑이라는 분이 2010년 3월 11일 날 낙찰 받고, 이것도 보니까 4월 달이니까 해제로 말소된 걸로서 미뤄봐가지고, 아마도, 이 가서 말소 서류를 받고 하면 이렇게 했지 않았겠느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C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보니까 저당권하고 압류가 뭐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B 이 사람 보니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 임차인은 보니까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로 1,600만 원 배당을 받아가더라고요. 1,600만 원 배당 받아가고 대항력은 있으니까 뭐 400만 원 돼서 맥시멈 낙찰자 인수한다. 이런 큰 틀에서 이제 바라보시면서 여기선 D라는 사람이 여기 신용보증기금이더라고요. 강제경매 신청인데 가압류에 의해서 본안 소송엔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약간 한 달 정도 시차가 있죠. 그죠? 한 달 정도. 해가지고 해제로 말소됐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산 지원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께서는 너무나도 교과서 쪽으로 접근했지 않았겠느냐. 맞잖아요. 그죠? 왜냐면 봐가지고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떤 거야? 이거야,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돼? 빠르지? 그럼 안 죽는 거야. 따라서 우리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는 소유권 이전 촉탁할 때는 노 안 해준단 말이죠. 그죠? 따라서 당신들이 너희들이 뭐 알아서 말소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 왔습니다.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으니까요. 바쁘신 분들 잠깐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등기부등본이거든요. 등기부등본에 보시게 되면은 소유권 이전 해가지고요. 이게 남편분의 이분이 이건 부인이에요.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장모십니다. 성씨가 장씨입니다. 9번 가처분인데 이번에 가처분 9번에 있는 9번 9번 가처분인데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갈게요. 네
장모 씨네. 정여로 받았잖아요. 남편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 가처분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정여로 이분은 가져가 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 강제금이 신청했다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신용보증기금에서 강제금이 신청하니까 소유권 해가지고 이름 안 적었네. 김모 씨라는 분이 낙찰 받았어요. 받았는데 보니까 이게 또 법원에서 실수하는 거야. 이게 이분이 낙찰 받았으면요 이게 매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여기 법원에서는 21번 소유권 경쟁해가지고 이 법원에서 경쟁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낙찰자 이분이 경쟁 신청을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임의경매라는 매각으로 착오 발견으로 인해서 하니까 이게 아니다 이거죠. 예. 그래서 9번 가처분 등기는 모아봐가지고 해제인데 이게 소유권 이전이 이제 경매로 이것도 임의경매가 아니잖아요. 참 짜증나요. 임의경매가 아니지. 어찌 임의경매야 이게 뭐 강제경매인데 이게 완전 허점투성이 많거든요.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이게 이분이 소유권 취득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소유권 이전한 날짜가 2010년 3월 11일이고 가처분이 말소된 것이 해제로 말소된 것인데 2010년 4월 22일이니까 약 한 달, 한 10일 정도 후에 그렇다면 이런 경우 봐가지고 저기 서로 가처분권자하고 이 낙찰자 이분하고 있었던 뭔가 실갱이는 별로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여기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울산 사건인데요. 울산 사건인데 이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니까 소유자가 A입니다. A인데 이분이 부인이에요. 재산을 쪼개자.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2007년 6월 달에 했단 말이죠. 그죠? B분이 뿅 강경비 신청해서 본건은 경매 취하됐습니다. 취하됐는데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갑이라는 분이 일단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 받았는데 이 사람이 경매 신청했다가 하여튼 본인이 경매 신청했으니까 본인이 경매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단 말이죠. 했는데 이때 낙찰자가 있었으니까 낙찰자 갑으로부터 이제 경매 취하 동의서는 받았겠지요. 받고 이제 2011년 3월 달에 경매 취하를 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 보면 인수되는 재산 분할 청구 가처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매각 물건 명세서를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 소멸되지 않는 가처분 등기가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어놨어. 이게 도대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지금까지 보니까 가처분 채권자가 경매 신청들 했잖아요. 그럼 왜 경매 신청했냐 이거지. 자기 어쨌든 봐가지고 재산 분할이니까 이 사람이 남편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법 절차에 의해서 나름대로 경매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경매 신청했어? 물론 이건 경매 취하는 됐지만은 만약에 낙찰되고 경매 취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이런 유형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직권 말소된 게 있고 하나는 또 뭐다 협의 말소 해제. 이건 제가 볼 때는 직권 말소를 시켜줘야지만 이게 사회 경제적 어떤 낭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뭐 그대로 이걸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죠? 이건 이제 경매 취하가 되지 않았다는 전제입니다. 이 가처분을 죽인다, 말소시킨다, 직권 말소시킨다 할지라도 경매로 갑이라는 사람 낙찰 받았잖아요. 낙찰 받아가지고 일정 만에 한 1억에 배당할 금액이다. 그러면 5대5다 그러면 당신은 5천만 원 가져가. 그 남편 5천만 원 가져가.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목적 달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죠? 그럼 더 이상 뭐다. 이걸 죽인다 할지라도 B 이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게 있다 없다? 없잖아요. 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직권 말소가 되어야지만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인수되는 재산 분할 청구권 재산 분할 청구 가처분이 있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해가지고 보시면 매각 물건 명세서 내용입니다. 보시니까 여기 딱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매각 물건 명세서 보시니까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 허가에 의해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갑구 순위번호 2번 이겁니다. 남편 지분에 대해서 이제 재산 분할 가처분인데 또 밑에 비권한 보시니까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가처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물음표를 해놨잖아요. 그죠? 이 담당 경매계장이 말이 뭘 알고 제대로 표시해놓은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매각 물건 맹서서 있잖아요. 이거 100% 믿으면 안 됩니다. 100% 믿으면 안 돼요, 봐가지고. 매각 물건 맹서서도 어떻게 보면 엉터리라기보다는 잘못 작성된 게 제법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각 물건 맹서서가 잘못 작성되었다. 근데 낙찰 받았다. 아이고, 보니까 내가 잘못 낙찰 받았다.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흔들어야 된다? 매각 물건 맹서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각 불허가 신청이나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게 매각 물건 맹서서 이것도 우리 100% 신뢰를 해서 안 된다. 이게 도대체 이거는 왜 말소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목적 달성 다 했는데 왜 말소 안 되냐, 이거지. 응?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일단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 회차 때는 또 뭐냐면은 이제 건물 철거 가처분하고요. 뭐 또 사회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뭐 가처분하고, 또 건전항구 설정 많아요. 건전항구 설정등기 가처분하고, 또 건전항권 가처분하고, 무슨 뭐 가처분이 많은지 몰라. 오늘도 뉴스 나왔죠. 무슨 가처분 뭐 받아들여졌다고, 그죠? 무슨 하여튼 그 가처분에 대해서 오늘이 8월 26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 계속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 어쨌든 뭐 전 단 한 분만이라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도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경매 투자하셔가지고 요즘 또 시절이 조금 주춤하니까 이때 내공을 다지는 그런 시간으로 기회를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해서 열공하셔가지고 돈 버셔가지고 부자 되시면 좋죠. 뭐 그죠? 그러다가 뭐 자양동 이쪽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안정에 소주 한잔 사주시면 뭐 저는 감사하게 또 얻어마시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시면요, 보다 더 좋은 경매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반드시 약속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